첫 번째 이슈입니다. 2분기 실적이 쏟아집니다. 코스피 멱살을 잡을 수는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글로벌 반도체주들에 대해서 급락으로 국내 증시도 정말 출렁출렁하는 모습들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때 우리의 구원 투수는 2분기 실적주들을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린 뭘 봐야 되는지 이슬 대표님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일단은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제 그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또 하필 다 몰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뭐 7월 24일에는 이제 그 삼성그룹주들의 전반적인 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25일, 26일 그리고 말일까지 봤을 때 또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기아차,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있는 종목들의 이런 실적 발표가 좀 몰려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이 종목들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올라가느냐 여기서 조금 쉬어가느냐 이 차이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당장에 이제 24일부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삼성그룹주들의 이런 실적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런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그룹주들 역시도 사실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MLCC 쪽이 또 이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 AI 쪽 산업이 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PC 대부분의 이제 전자기기 쪽이 또 AI 디바이스가 또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MLCC도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에 올해 2분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실적이 좀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주가를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렸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반도체가 많이 좀 죽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럼 결국에 이제 2차적으로 반도체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이 관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하이닉스도 이제 실적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5조 원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좋게 나와야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들 관련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 역시도 삼성전자만큼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러모로 이제 다음 주에 다 몰려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굵직한 뭐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 언급해 주셨던 종목을 보면은 뭐 MLCC도 변신 중이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또 기대치가 상회하게 된다면 실적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도 확실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가장 기대되는 업종이 사실 뭔지 여러분 그게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길거분 대표님 네. 이 부분을 보신다면 길거분 대표님의 뷰도 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업종이 좀 가장 좀 기대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1분기 때 잘 팔렸던 애들이 여전히 2분기에도 잘 팔립니다. 그쵸. 네,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최근으로 조선, 디스플레이 수치상 보니까 6월 달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나온 걸 보면 크게 변동은 없어요. 이제 다만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싼 게 뭐이냐? 라는 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도 괜찮은 애들은 대표적인 게 뭐 반도체, 그쵸. 라면, 전력기기 이런 쪽이 사실은 실적도 괜찮고 주가도 지금 상위 쪽에 있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쪽은 숫자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만 보더라도 상반기에만 화장품 수출이 48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가 나왔음에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네. 최근에 사실은 주가는 조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아마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는 조금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출입 동향 자체적으로 보면 5개월 연속 계속 증가치예요.
왜 이렇게 증가치를 나오냐를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LG전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판매가 잘 됩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 쪽이 어찌됐건 잘 팔리고 있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들을 보면 트럼프 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잘 가던 애들이 조정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가 가장 큰 조정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쪽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크게 매기세가 안 몰릴 수도 있어요. 왜? 아직 악재가 완전하게 해소된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야 라면 수입하지 마. 화장품 수입하지 마.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재들은 그런 데서 조금 피해갈 수 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비재 쪽 대표적인 게 뭐 라면,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가장 크게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력기기나 반도체는 그만큼 주가도 반영이 싹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좋고 실적도 좋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이익 실현하기엔 좋은 섹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 게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을 이젠 좀 여러분들 보시는 건 어떤가 좀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실적 발표에도 좀 이어질까, 뭐 소비재 주가가 좀 선방한다, 뭐 아까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발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수비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면 난 좀 다르게 본다? 저도 이제 과거부터 좀 수출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뭐 길건 대표님이랑 거의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뭐 식품주 그리고 화장품주들 지금 수출 데이터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죠. 결국에 이제 수출이 이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2분기 실적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깜짝 실적을 또 발표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때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게 식품주들이 사실 국내 위주로만 이제 좀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5천만 명 인구를 대상으로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작년부터는 이제 수출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럼 최소 이제 장사하는 대상이 한 몇십억 인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식품업계 자체가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좀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또 수출에 대한 어떤 이점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ER 부분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보더라도 평균 한 PER이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한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뭐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멀티플 확장은 더욱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화장품주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제 K뷰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이 부분에 따라서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마존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할인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굉장히 좀 큰 행사고요. 이게 지금 전체 매출의 한 9%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행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이 행사에 지금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지금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 3분기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 업종 내에서 기업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대형주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기존 50%에서 현재 43%까지 또 줄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북미 쪽은 잘 되고 있죠. 네, 북미 쪽에 현재 인디 브랜드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중소형 브랜드 쪽이 특히 ODM 쪽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형주 관점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화장품 수출, 뭐 이렇게 소비재 쪽도 같은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관련한 또 행사들, 뭐 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받으면서 아모레퍼시픽 이럴 때 좀 보는 건 어떤가? 또 이런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또 의견까지 덧붙여 주신 건데요.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도 또 손실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3,000P가 코스피 역시 지수도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만 길고 내픈 이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실적 발표 나오는 게 또 굵직하고 대형주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도 코스피를 뭔가 좀 추진력 다시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진 않을까? 기대감은 살짝 한 스푼 있거든요. 근데 덜일까요? 그 기대감도? 살짝 근데 앞에서 그 섹터별로 영향은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그 트럼프냐 아니냐가 조금 화두잖아요. 그쵸. 지금 확률 사이트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가 60%고요. 바이든이 된다가 20%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교체를 해야 돼요. 부통령, 해리슨 부통령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먹힐까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실은 뭐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하면 거의 한 4개월 풀로 남았거든요. 이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는 분명히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건데 그러면 시장에서 이거를 대부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크게 타격을 받을 게 저는 반도체 자동차라고 봐요. 반도체 자동차다. 네, 반도체는 아예 대놓고 TSMC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만 결론 너네 돌아갈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탄력을 받기는 아니면 정거점을 뚫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박스가 아예 딱 정해져서 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고율 관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트럼프가 된다라고 네.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말고 니네 다 관세 많이 내. 그러면 이제 자동차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타격이 어려울 크죠.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재 쪽이 최근 들어서 조금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반도체나 이런 거 보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박스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 근데 이거는 11월까지 있는 변수예요. 불확실성. 근데 실적은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실적이 내년에 안 좋아?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박스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단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사야 되는 거고요. 정고점 부근까지 가면은 다시 팔아야 되는 거고요. 사팔사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조금 반복을 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 그래도 실적은 좋은데 왜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시다면 하단까지 내려올 때는 사시고요. 올라간다면 팔자.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또 이슬이 대표님은 마감 전에 또 어떤 종목들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SK하이닉스부터 두산밥켓 그리고 기아 아모레퍼시픽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들 지금 다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원픽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슬이 대표님의 원픽인데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에 담아볼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종목과 얘기들과 좀 달라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 눈여겨보세요? 우선은 지금 이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조금 우리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이제 그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오히려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지금 이제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됐을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받쳐주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시장 개화기 성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초입 구간에서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죽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서비스 특히나 이제 뭐 생산도 이용하지 않겠고 이제 서비스도 이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미국의 주변 우방 국가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CDMO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까지 이 CDMO 쪽으로 이제 그 중국 쪽에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의존도가 지금 한
10%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중국에게 이런 생산을 맡기지 않게 되면은 그 수혜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이제 7월 24일에 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보다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또 이제 FDA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료도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CDMO 관련해서도 결국에 이제 수주가 중요한데요. 이 수주도 지금 2조 원대를 이미 돌파를 했고 앞으로도 이제 그 ADC 쪽으로 계속해서 좀 넓혀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ADC 쪽에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ADC라는 게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 하나를 타겟으로 이런 이제 약물을 이제 주입을 하는 이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이제 ADC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차세대 암세포 치료제로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전 세계 이제 기업들을 봤을 때 벌써 뭐 임상 3상으로 넘어간 데만 하더라도 한 150개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앞으로 이제 CDMO 쪽으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각광받는 어떠한 기술인 만큼 향후 이런 이제 위탁 생산 기업들도 같이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CDMO 쪽에서는 이제 국내 기업들 중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좀 대장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뭐 신규 관점에서는 뭐 싸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눌렸을 때 조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항상 분할 관점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2% 빠지고 있는데 이런 눌리는 구간을 좀 기회의 찬스로 노려보자라고 좀 정리해 주셨어요. CDMO의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